살면서 원하는 것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 망설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그때 조금만 더 강하게 이야기해 볼 걸 하고 후회한 적 없으신가요? 때로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지만 괜히 머뭇거리거나 상대방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신을 존중하면서도 당당하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놀라운 힘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단순히 떼쓰는 기술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스마트한 방법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당당히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그 방법을 알아볼까요? 끈질긴 요구가 결실을 맺는다. 일부 기업과 개인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에게 최선이 아닌 그들 자신에게 가장 쉬운 것을 하려고 든다. 우리의 불만사항을 해결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을 택할 것이며, 필요하지 않다면 자신들이 불편해지는 상황을 피하거나 어떤 비용도 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작은 당근 하나를 던져주면 우리가 만족해서 떠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끈기를 가지고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받아내는 것이다. 더 큰 당근을 위해 버텨라. 우리가 받아야 할 것보다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마라.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내 친구 달리는 사업차 뉴올리언스로 날아가 공항에서 SUV를 빌렸다. 다음날 엔진에서 덜컹거리는 큰 소리가 나자 렌트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다른 차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다. 대리점 측에서는 달린이 직접 차를 몰고 공항까지 와야 한다고 말했다. 달리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이 수년간 이 회사를 이용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리자는 여전히 차를 직접 반납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달리는 관리자에게 말했다. 대리점에서 내 렌터카를 교환해줄 사람을 보내지 않는 일 처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차에는 결함이 있다고요. 엔진에서는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고 핸들은 흔들거려요. 겁이 나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위험한 차로 공항까지 운전하라니요. 말도 안 돼요. 다른 SUV를 가져다 주고 이 차를 반납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차를 주차된 차고에 그대로 두고 차 열쇠는 우편으로 붙이겠어요. 관리자는 결함이 있는 SUV를 제대로 된 차로 교환해주기 위해 마지못해 직원을 보냈다. 달린과 나의 상황 모두에서 해당 회사들은 우리의 이익을 희생하여 그들에게 쉬운 길을 택하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이용하게 놔두지 않았다. 이 사례를 통해 자신의 판단을 믿고 주장하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때 무엇보다 끈질겨야 한다. 남에게 폐를 끼친다거나 성가시게 한다는 걱정은 하지 말자.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들은 해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최선의 이익을 스스로 찾을 뿐이다. 끈질긴 요구가 결실을 맺는다. 우리 권리를 주장하자. 그렇게 할 때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6단계 접근법. 여기 누구나 쉽게 따라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마땅히 주장해야 할 권리를 얻기 위한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때 해볼 만한 방법이다. 1단계 상대방의 대응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주장한다. 2단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3단계 요구를 정당화한다. 4단계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 5단계 요구가 승인되면 발생할 긍정적인 결과를 언급한다. 6단계 요구가 거부되면 발생할 부정적인 결과를 언급한다.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 달린이 렌터카 대리점의 매니저를 상대할 때 기본적인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대리점에서 렌터카를 교환해줄 사람을 보내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매니저의 대응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에 결함이 있어요. 엔진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고 핸들은 흔들거립니다. 상황을 설명했다. 겁이 나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위험한 차로 공항까지 운전해 가다니요. 말도 안 돼요. 요구를 정당화했다. 나는 누군가가 다른 차를 가져다 주고 이 차를 다시 가져가길 원해요. 원하는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차를 주차된 차고에 그대로 세워두고 열쇠를 우편으로 보내겠어요. 요구가 거부되면 발생할 부정적인 결과를 언급했다. 항상 6단계를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요구하면 사람들이 즉시 들어줄 테니 말이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자. 그 결과에 기분 좋게 놀라게 될 것이다. 애리조나에 사는 내 아들의 데모 토미가 왔을 때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하러 사우스 마이애미 비치에 있는 멋진 레스토랑에 갔다. 마커스하는 웨이터가 모든 음료가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안내해주고 우리가 디저트를 주문할 때가 되자 카푸치노를 마실지 물었다.
음료가 점심값에 포함된 줄 알았던 우리는 물론이요. 하고 맞장구를 치고 모두 2잔씩 마셨다. 그런데 나중에 계산서를 보니 음료 가격이 $30나 청구된 게 아닌가. 토미가 그 실수를 마커스에게 알려주자 그는 설명했다. 오,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음료수는 탄산음료나 생수를 의미한 거였어요. 토미는 상냥하게 계속 우리 입장을 말했다. 식사도 맛있고 서비스도 아주 훌륭했어요. 하지만 카푸치노가 한 잔당 $7.50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주문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 카푸치노는 계산서에서 빼야 할 것 같군요. 마커스는 정중하게 사과했다. 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수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푸치노는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토미와 나는 정중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았다. 토미가 한 일은 문제를 설명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구한 게 전부였다. 긍정적인 결과를 먼저 강조하라. 긍정적인 생각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내가 요구한 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 결과로 나타날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하자. 예를 들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직원은 저는 앞으로 여기서 오랫동안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케이블 회사에 고장난 TV 케이블을 신속하게 고쳐달라고 요구하면서 우리 가족이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우리는 이 회사의 고객으로 계속 남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이웃들에게 이 회사를 추천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매튜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준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상대방이 우리가 요구한 바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감사나 충성심을 약속하면 대개 그 사람은 우리를 만족시키려는 동기부여를 받은 것이다. 상대방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진심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부탁을 들어준 것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했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우리의 요구를 수락한 상대방의 동기가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는 것이다. 요구를 들어준 상대에게 미소 지으며 고맙다고 말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 된다. 가능하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언급하는 단계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는 최후 통첩처럼 보일 수 있어서 원하는 것을 얻는 대신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거나 분노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면 결과를 긍정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편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어쨌든 긍정적인 결과를 말하더라도 대개는 부정적인 결과가 은근히 암시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이 불량품을 교환해주면 앞으로 여기서 계속 쇼핑하겠습니다는 말은 불량품을 교환해주지 않으면 다시는 그 가게에서 쇼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부정적인 용어로 결과를 말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하는 게 맞지만 때때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달린과 다이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들은 공정한 대우를 받을 다른 모든 가능성을 다 써버렸다. 그들에게는 정당한 요청이 거부되면 발생할 부정적인 결과를 언급하는 마지막 단계만이 남아 있었다. 달리는 차를 차고에 그대로 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다이앤은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하겠다고 강하게 말하고 나서야 원하는 것을 얻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묻고 또 물어라. 이 장에서 설명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스스로 알아서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며 공정한 대우를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한다면 대개는 꽤 친절하고 기꺼이 요구사항을 수용해준다.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많은 이점이 있다.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으며 종종 원하는 것을 얻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옳은 일을 할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사람들은 때때로 도움을 주고 싶어도 방법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원하는 것을 말해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토미는 마커스에게 계산서에서 카푸치노 가격을 빼달라고 요구했고 마커스는 실제로 공제해 주었다. 요구하지 않으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도 얻지 못하고 요구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확실히 요구하지 않은 것은 얻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교훈을 어렵게 배웠다. 한 번은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기 전날 밤에야 아침 식사가 객실 요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4일 전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이 혜택에 대해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 매일 아침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나는 길 아래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었다. 당직 직원에게 왜 매일 무료 아침 식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은 거죠? 라고 물었다. 답은 어땠을까? 손님이 안 물어보셨으니까요. 이런 경우도 있었다. 동네 컴퓨터 매장에서 비싼 컴퓨터 장비를 샀는데 나중에 한 학생이 그곳에서 컴퓨터를 구매하면서 15% 할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그녀는 모든 학생과 교사는 할인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는 교육자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른 채 전액을 다 지불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구매했다. 매장 직원은 내게 말해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나도 묻지 않았었다. 그러니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질문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약속받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묻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자. 할인에 대해 질문하고 무료 아침 식사에 대해 문의하고 이용 가능한 혜택에 대해 묻고 매니저와 이야기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더 좋은 좌석과 창가 테이블을 요구하고 추가 요금 없이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지 질문하면 된다. 여기에는 어떤 불리한 면도 없다. 최악의 상황이라면 요구가 거절당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가? 목소리를 높여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원하는 것을 얻어내자. 실패해도 잃을 건 없고 일이 잘 되면 얻을 건 많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끈기 있게 요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자신의 니즈를 명확히 인식하고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표현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노력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물론 모든 요구가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방법들을 통해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당당하게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신압으로 명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